여기 시청자 제프리 로즈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현직 경찰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예전 참여 사연은 바로 한 흉가 사진과 함께 같이 등장을 하셨던 또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오늘은 어떤 직업 괴담이 펼쳐질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프리 로즈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항상 수고하십니다. 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제프리 로즈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다소 무겁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경찰 직업괴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대부분 알고 계신 그 길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정말 또 무서웠던 한 파출소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네, 기릿! 렛츠 기릿! 오늘은 참으로 미스테리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귀신 나오는 파출소 이야기를 할게요. 예,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어느 지역에 위치한 파출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파출소는 1978년 업무를 시작했으며 2009년 마지막 사건으로 결국 폐쇄가 되었습니다. 예, 참으로 많은 강력 사건들과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특히 이 사망사고에는 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 16명과 그 경찰 가족 등 총 20명이 사망을 했던 곳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이곳에서 근무하다 돌아가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고 예, 너무나 슬펐습니다. 지난 추석이었을 거예요. 같이 근무하던 선배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도 경찰 생활을 적게는 하진 않았지만 예, 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고요. 정말 믿기가 힘든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예, 먼저 이 선배님은 1989년 경찰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이 선배님께서 직접 이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이 선배님께서 1993년 어느 날 근무를 하시던 중 변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예, 늘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을 하지만 특히나 사람이 죽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갈 때는 마음도 무겁고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심정으로 현장을 출동을 합니다. 마침 그 선배님 또한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을 나갈 때 무척이나 마음이 착잡했고 긴장된 마음으로 현장을 신속하게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은 일반 가정집이었고요. 현장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선배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름 아닌 그 남자는 어제까지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동료였던 거였어요. 예,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배님이 그 당시 느낌은 어제까지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함께 웃고 같이 현장을 출동하였던 동료였는데 그런 동료를 그런 모습으로 마주하게 된 자신이 너무나 놀랍고 또 경황도 없었고 너무나 슬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평상시 그 동료분께서 항상 밝게 근무를 하셨고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동료였는데 너무나 안타까웠고 정말 충격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에 당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동료분을 사랑하시던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여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 그 친구분의 사망 사실을 듣고는 또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연달아서? 네, 그렇죠. 예. 일단 선배님 말씀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건 이후 동료들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선배님 말씀은 사람이 죽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유독 왜 이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던 현직 경찰관들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예.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믿지를 못했는데 선배님 말씀이 자신이 근무를 했던 그 시절 함께 했던 그 동료들이 한 명도 아니고 16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 파출소를 근무하는 게 기피하는 그런 부서로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그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또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예. 자꾸 이렇게 죽음이 생기니까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게 겁이 나고 기피하게 되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파출소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 그 파출소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지만 특히나 예. 그 건물 2층 화장실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그 화장실에서 있으면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벽에서 이렇게 나온다. 오이고요.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한 그 여자 귀신의 모습에 정말 많은 경찰관들이 2층 화장실을 사용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목격이 돼서. 네네, 그렇죠. 화장실이 급하지만 많은 동료들이 특히 밤 시간에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소리 없이 살며시 나타나서 뒤에 서 있고 또 앞에 나타나고 예.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니까 정말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너무나 무서웠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그 2층이 문제인데요. 파출소 2층. 2층 여경 휴게실이 있어요. 그 여경 휴게실에서도 여경분이 새벽에 쉬다가 방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려도 아무도 없었는데 자꾸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창문을 쳐다보니까 건물 밖 창문 2층 허공에서 동자 옷을 입은 남자 아이가 허공에 떠서 여경 직원분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에 그 여경분이 너무나 놀라서 새벽 시간대 소리를 지르면서 1층 사무실로 뛰어내려왔던 이야기. 예. 정말 그 2층에서는 그런 현상들, 그런 모습들을 많은 직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직원들의 휴게실에서는 남자 직원들이 새벽 시간 이제 쉬고 있으면 누군가 알 수 없는 그런 손길로 남자 직원들의 몸을 더듬는 거 있죠? 예. 그런 느낌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고 이런 현상들이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에게 연속해서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2층에서 그런 휴게라든가 용변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너무나 끔찍했다. 어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뭐 우연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 본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동료들이 그런 현상들을 목격했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당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웠다.
그리고 그렇겠죠. 그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그런 죽음,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파출소는 직원들이 정말 가기 싫어했던 그런 부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파출소에 유명한 일화가 또 있었는데요. 네네. 귀신을 보는 경찰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 그분이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귀신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분이 동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유명하게 회자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98년 어느 날 귀신 보는 경찰관이라는 분이 하필이면 그 파출소로 발령을 받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귀신을 보는 그 경찰관이라는 분도 평소 근무를 하면서 그 파출소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던지라 정말 출근을 하기 싫었고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받아서 첫 출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첫날 네. 그분이 너무나 놀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파출소에 출근하는 첫날 그 파출소 정문에는 그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먼저 돌아가신 선배 경찰관 6명이 나와서 귀신 보는 경찰관이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환영을 해줬다. 어서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귀신 보는 경찰관이라는 분은 발령을 받아서 그 파출소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지만 돌아가신 선배 경찰관들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에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고 결국은 이 선배 경찰관은 얼마 안 있다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됩니다.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당시 이제 사표를 내고 결국은 무속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예. 이렇듯 그 파출소와 관련된 직원들은 당시 많은 그런 사건 사고에 시달렸고 또 많은 그런 이상한 일들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배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사건 사고 현장에 나가봤지만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드물겠죠. 네, 그렇죠. 놀라거나 뭐 그런 현상을 보았을 수는 있지만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무서워했고 또 그 부서를 근무하기를 꺼려했고 유독 그 부서에서만 1993년부터 2009년까지 그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16명과 또 그 가족들 4명, 총 20명이 알 수 없는 그런 죽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왜 했어야 했는지 정말 미스테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 진짜 이거는 원인을 알 수가 없네요. 귀신 때문일까요? 일단 귀신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겠지만 네네. 그 당시 그 파출소가 위치한 지리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들자면 파출소 뒤에는 도살장이 있고요. 또 그 뒤쪽으로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던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되어 있었고 일단 그 파출소에서는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강력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파출소였고 그런 강력 사건들 때문에 현장을 출동했던 많은 경찰관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유독 그 파출소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또 그런 이상한 일들로 인해서 경찰관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호소했고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정말 그 파출소는 근무하기 싫은 곳, 정말 무서운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결국은 2009년 폐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파출소를 그리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파출소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옮긴 파출소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터가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그 당시 근무할 때 2층은 정말 올라가기 싫은 장소,
그리고 또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이 있다 보면 정말 분위기도 음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이 파출소가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에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게 되었어요. 예. 얼마 전이었죠. 현장을 그 지인분과 둘이서 찾아가서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런 파출소가 아직도 2021년인데 예. 철거가 되지 않고 아직 현장에 있어요. 네, 현장에 있고 정말 그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는 마음도 정말 착잡했습니다. 네. 이 파출소에서 과연 무슨 사연이 있길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들 했고 또 많은 경찰관들이 그 파출소에서 그런 알 수 없는 존재들, 그런 동자 귀신, 여자 귀신, 그리고 몸을 더듬는 알 수 없는 손길들 그런 거에 고통을 받았는지 정말 미스테리했고 그런 건물이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건물인가요? 네. 지금은 그냥 창고 비슷한 건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가던 그 지인분하고 그 파출소를 둘러보면서 참 이상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정말 놀라웠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같이 갔던 지인분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작은 아버님도 경찰관이셨는데 약 25년 전에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들 가족도 큰 슬픔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서 가족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작은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맡았던 그 사건 이야기를 제가 우연하게 듣게 되었어요. 당시 그 25년 전 가족분들도 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예. 또 그 당시 수사 결과도 그냥 실족으로 인한 단순 변사 사건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당시. 네네. 근데 그 당시 돌아가신 장소가 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논바닥에서 그냥 쓰러진 채로 돌아가신 걸 발견하고 함께 갔던 지인분께서 자신의 작은 아버님께서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미스테리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작은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그 사건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함께 그 파출소를 찾아갔던 그 지인분의 작은 아버님께서 25년 전 마지막으로 맡았던 그 사건이 저희가 그 문제의 파출소라고 찾아갔던 그 파출소에서 마지막 사건을 취급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우와, 여기 진짜 뭐가 있네요. 그렇죠. 와. 결국 우연히 저와 만나서 그 문제의 파출소를 찾아가서 그 파출소를 둘러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의 작은 아버님께서 25년 전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온 가족이 슬픔에 빠졌던 그 사건의 실마리가 그 문제의 파출소에서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3일 만에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는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네. 작은 아버님께서도 정말 그 당시 돌아가실 분은 아니셨고 건강하셨고 또 그 당시 수사 기록이 타살이라든가 또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니라 단순 실족사로 인한 변사 사건으로 종결이 된 거죠. 예. 그것도 논두렁에서 논바닥으로 넘어져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사건 기록이. 결론은 그렇게 죽었지만 함께 갔던 지인분께서는 본인의 작은 아버님께서 25년 전 문제의 파출소에 가셔서 수사를 하다 3일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문제의 파출소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상한 파출소입니다. 이야, 이건 너무 미스테리하고 네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또 무겁고 네. 또 안타까운 일이 네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방송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사건들도 있는데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건명을
밝히면 충분히 이 파출소를 알 수가 있어요.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사건 사고들이 이 파출소와 연관이 되어 있고 예. 그 점 제가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사건 이름을 밝힐 수 없다라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고, 괜찮습니다. 정말 이거는 팩트고 제가 이 사건 이야기들 접했을 때 같은 경찰관 입장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충격을 먹었고 정말 많이 슬펐습니다. 네. 이 귀신 나오는 파출소 이야기는 요 정도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네. 이야기가 어떤 다리가 나올 텐데 실제로 출동도 하셨고 그때 당시의 상황 네.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2020년 작년 10월 말경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예. 그 당시 새벽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종대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서종대교 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건 접수를 받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가 신속하게 현장을 출동을 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예. 그 당시 가장 가까이 있던 후배가 그 현장으로 먼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후배가 현장을 출동을 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서종대교 19.2K 지점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저희가 사고 현장을 가게 되면 보통은 사고 난 차량과 레카차, 사람들이 주변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신속하게 출동했던 그 후배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차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그런 어두운 도로만 펼쳐져 있었다고 해서 본인이 신고를 한 그 신고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혹시 잘못 보신 게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착각하고 잘못 신고하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신고자분께서 분명히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서종대교 19.2K 다리 한가운데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당시 사고의 내용은 신고자분이 후배에게 얘기를 하기를 본인이 새벽 시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여자분이 서 있었다. 그래서 본인은 아슬아슬하게 그 여성을 피해서 지나쳤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은 아마 충격을 했을 거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신고자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분명히 여자분이 있었고 또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여러 명이서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해서 이 후배가 그 현장에 나가서 일단은 그 바닥을 랜턴으로 이제 서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도로를. 그런데 이 후배가 그 현장을 랜턴으로 서치하다가 목격하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현장에 먼저 출동했던 그 후배의 이야기와 그 후배가 사건을 하면서 취급했던 그 사건 기록들, 블랙박스 영상, 그 사건 현장 사진들을 제가 살펴보고는 후배를 좀 다독거려 주려고 했던 저 자신도 그 사건을 접하고 한동안 충격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어허.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좀 뭐한데 그 당시 그 현장에 나가서 사건 처리를 하던 후배의 그 표현에 의하면 여자분의 그 사체가 전부 분해되어 있었다. 도로 위에 이런 표현이었고요. 제가 그 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그 당시 후배랑 같이 확인을 해보았는데 한 여성분이 갓길에서 1차로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고 예. 또 그 여성분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고인의 그 생전 마지막 모습이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 모습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그 여성분이 뭐 술에 취해서 또는 뭐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오셔서 그렇게 사고가 나신 게 아니라 정말 갓길에서 걸어서 들어오셔서 달려오는 차량들 마주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그런 방법으로 하신 거였죠. 오, 예. 그리고 그 도로를 달려가던 많은 차량 운전자는 그런 식으로 도로 한가운데 여자분이 서 계신다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충격이 이루어졌고, 그런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그 여성분을 후에 지나가던 많은 차량들이 역과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 출동했던 후배도 한동안 정말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고, 그때 당시 생각이 나서 비슷한 사건을 접했을 때에도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건 사고를 이제 접하지만 그 정도까지 처참했던 것은 저도 처음이었고요. 정말 저 또한 한동안 그곳을 지나갈 때, 특히 새벽 시간 지나갈 때면 정말 싫었고 정말 무서웠죠. 그 사건이 잊혀질 찰나였던 어느 시점인데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지난 추석 때였던 것 같은데 저에게 어떤 지인분께서 이런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데 정말 무섭다. 그런 말씀과 함께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우연히 그 동영상을 제가 보다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예. 그 동영상, 문제의 동영상은 2020년 10월 말경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서종대교 19.2K 지점, 그 지점을 지나가던 어떤 차량 운전자분께서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문제의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올려주신 건데 그 영상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 자체만으로도 충격이다. 이게 뭐지? 정말 끔찍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상인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더 놀라게 됐습니다. 그 예. 영상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 2020년 10월 말경 후배가 출동했던 그 사건이 발생이 되었던 그 지점이었고요. 또 그 영상에 나타났던 알 수 없는 형체가 작년 그 사고 현장에서 불박에 찍혔던 그런 모습들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예. 사고가 나기 전 그 당시 그 여성분의 모습, 그 형태로 들어오고 서 있는 거였죠. 아, 그 살아 있었을 때의 상태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 교통사고가 나기 전 그 여자분이 갓길에서 이제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후배랑 얼마 전에 통화를 했고 네. 1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 영상을 살펴보고 그 후배도 정말 크게 놀라더라고요. 자신이 취급했던 그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 그리고 제가 더 크게 놀랐던 것은 그 후배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건을 수습할 때 고인이 되신 그 여성분이 입고 계시던 옷이 어떤 옷인지 기억이 나냐라는 저의 질문에 후배가 말을 하더군요. 그 당시 여성분이 입고 있던 옷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람의 형체, 그 예. 형체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느낌의 옷. 코트를 입은 게 맞아요. 영상을 보면. 예. 일단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거고 누가 조작한 영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절대. 또 그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그런 모습이 절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발이었고 양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도로를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그 후배의 말대로라면 사고가 나신 그 고인께서 프렌치 코트를 입고 계셨다라는 그 후배의 진술. 정말 그 진위를 알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끔찍한 영상이었습니다. 야, 오늘 제프리 로즈님께서 정말 또 소름 돋는 직업괴담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경찰분들께서는 많은 일들을 겪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맞습니다. 네.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 또 말씀 못 하시는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항상 또 고생하시고 이제 잠도 못 주무셔 가시면서 또 고생하시는데 다음에 또 다른 소름 돋는 이야기 있으시면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프리 로즈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야, 오늘 또 첫 번째 그 파출소도 진짜 또 엄청난 파출소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또 미스테리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또 서종대교 이야기까지 잘 마무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또 실제 지금 현직 경찰 분이시기 때문에 더 믿을 만한 소름 돋는 직업괴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백도라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백도라지님께서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백도라지님. 네, 안녕하세요. 백도라지님께서 겪으셨던 옛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영안을 좀 타고났어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는 딱히 무섭다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거나 그런 거는 느낀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제가 겪은 일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있었던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3 때 겪었던 일이고요. 제가 그때 취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길가에 외로운 귀신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거랑 그리고 하나는 타로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타로점을 좀 잘 보다 보니까 친해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 얘기예요. 걔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거기서 이 친구가 전화를 받았고 그 친구가 아는 언니들이 같이 와서 그 언니들까지 점을 봐주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거거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되게 좀 친해졌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주 만나니까 할 얘기도 없다가 이 언니들이 4명이었는데 4명이라서 A, B, C, D라고 할게요. 그 언니들 중에 B 언니가 자신이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귀신을 본다는 얘기를 하게 됐죠. 예. 저도 귀신 얘기를 해주다 보면 꼭 이 사람 옆에 수호령이라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이 언니들 중에도 B랑 C 언니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날을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이 얘기 때문에 되게 늦게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근데 주택가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엄청 으스스해요. 이때 제 취미가 길 가다가 귀신들을 데려온 데 있잖아요. 이날도 이제 그런 으스스한 느낌이 있으면 무조건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데리고 갈까 말까 막 이런 픽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날은 조금 다르게 길 가다가 제가 조금 귀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나중에서 좀 아는 편이거든요, 무뎌서. 정도예요? 예.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쓱 얼굴 들이밀길래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이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저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귀신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너무 잘생겼대서 그래서 네. 제가 좋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같이 가자 이러고 데리고 집에 온 거죠. 압체하셨네, 근데 제가 귀신을. 네, 그래서 집에 귀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데리고 사는 거죠. 네, 진짜예요? 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와. 실제 놀러 왔던 그 친구도 귀신을 좀 보는데 저희 집에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잘생긴 훈남 귀신이랄게요. 이 훈남 귀신이 오고 난 뒤에 그 귀신들이 입을 다 다문 거예요. 조용해졌죠. 예.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도 안 하고 엄청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귀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얼굴만 보이면 자기 얘기 들어달라 아니면 꿈자리가 막 사납거나 막 이런 적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잠을 못 잘 때라서 그냥 이것도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좀 무디게 넘어갔던 거죠. 예. 근데 이 귀신은 좀 다른 게 훈남 귀신은 제가 학교를 가든지 놀러를 가든지 제 옆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말도 좀 붙여보고 했는데도 대답도 없고 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늘 옆에만 있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이제 친구랑 언니들한테 뭐 자랑할 거리 생겼다 이 생각을 좀 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언니들 중에 C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B언니, C언니, D언니랑 셋이서 술을 좀 먹고 술을 깨려고 집 근처에 공원을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깨려고 갈 수도 있지 생각했는데 하는 말이 거기서 처음 보는 여자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갑자기 여자 귀신이 왜 이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좀 무서웠다고. 왜 그러냐, 혹시 막 어두운 데 가서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 봤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공원이 밤에 가로등이 굉장히 밝대요. 예. 그 아래 벤치가 있어서 거기는 괜찮으니까 거기서 앉아 있으려고 갔는데 그 가로등 불빛 거기가 환하니까 그 옆에는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 주위를 계속 배회하는 여자 귀신이 있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B언니나 C언니는 그래도 언뜻 보니까 그냥 알겠다 생각했는데 좀 무딘 게 D언니였어요.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이런데 이 언니가 확실하게 봤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위험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선 가지 마라. 아무리 술을 깬다고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주일 뒤쯤에 이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 언니들이 중간고사가 있어서 2학기. 그래서 제가 못 봤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잠시 와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B 언니가 어제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B언니, C언니, D언니가 다시 술을 마시고 시험이 끝났으니까요. 거기 공원에 또 갔대요. 갔다가 C언니가 다리가 아프다고 벤치에 앉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반대쪽에 앉았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언니 얼굴에 갖다 대고서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언니는 바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B 언니가 이 언니를 갑자기 자기 뒤로 확 숨기면서 죽일 거면 내 먼저 죽여! 이런 거예요. 그러자마자 B 언니가 그 자리에서 확 쓰러져 버렸대요. 이야. 그래서 C 언니랑 D 언니랑 막 울면서 이 언니를 끄집고 내려온 거죠. 그렇게 내려와서 그때부터 저한테 전화 온 게 아침 한 10시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걱정도 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한 적도 없었고 이런 걸 떼본 적도 없고라니까요. 일단은 가겠다고 했죠. 갔더니 그 언니들이랑 친구랑 다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베개 밑에 칼을 놔뒀는데도 깨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반나절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당황스럽고 이런 일은 처음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B 언니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방 안에 지금 누워있대요. 계속 앓고 있다고. 그래서 같이 막 들어가려는 거 일단 혼자 좀 보고 오겠다. 그래서 저 혼자 문을 열고 봤어요. 그러니까 문에서 한 2걸음 안쪽에 문 쪽으로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정말 끙끙 앓으면서 식은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위에 여자가 올라탔는데 산발인 머리로 온몸이 새까만 거예요. 근데 이게 악취가 나는 피 냄새 아세요? 저는 맡아본 적은 없지만. 코를 찌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일단은 문을 닫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이 그 언니 목을 조르면서 죽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씩 웃는데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 놀랐죠. 근데 저를 보더니 제 옆을 보고 흠칫하더니 갑자기 거기서 확 일어나서 뒷걸음질을 성큼성큼 하더니 벽에 들러붙어서 더더더더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 진짜 잘 된다. 오지마, 오지마 이러면서 계속 막 버버버 떠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러는데 제 옆에서 새카만 게 확 지나가더니 그 앞에 갓을 쓰고 도포가 막 휘날리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귀신을 양손으로 확 찢어버렸어요. 와, 강림이다, 강림. 예. 네, 이게 얘기로 해서 이렇게 좀 긴데 실제로는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는 보고는 있지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슥 얼굴을 살짝 옆으로 돌더니 고맙다로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뭐지? 이러는데 비언니가 끙 하면서 일어나더니 백도라지야 고맙다. 너 때문에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쓰러진 적이 없고 그 공원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이 귀신이 자기 목을 조르는 거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계속 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언니도 수령이 있으니까 지켜줄 거라고 전 생각을 했죠, 웬만해서. 근데 예. 이 언니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고 저한테 옆에서 수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자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는 나오자마자 바로 뭐 밥 차려달라,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러고 저한테 다 들러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정말 살아났네, 대단하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귀에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상황이 너무 정리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옆에 있던 훈남 귀신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이게 그때 봤을 땐 검은색 뭐 갓에다가 도포라고 하면 보통 저승사자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훈남 영가가 이 여자를 쫓아가지고 나한테 왔다 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보통 잡아간다면 잡아서 가지 그렇게 찢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데 언니들이랑 친구랑 막 어떻게 됐냐, 어떤 일이 있었냐 묻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봐도 누가 보면은 소설 속에 있는 얘기지 이게 실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그냥 사라졌다라고만 하고 말았죠. 근데 좀 희한한 건 비언니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제가 2번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뭐 지킬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조금 희한하게도 이제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공원에 도로를 낸다면서 그 공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허물어진 거네요, 네. 그냥? 예,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좀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근데 지금 네. 백도라제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거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냥 귀신을 안 보는 사람한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발의 피인 거죠? 이 이야기가. 몇 개는 좀 있기는 해요. 그러면 네. 준비하신 다음 이야기도 있을 텐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이야기는 제가 일단 20살 좀 넘어가지고 겪은 이야기인데요. 10몇 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예. 여기는 주택이었는데 2층에는 주인이 살고 1층에는 저희 가족이 들어가 살게 됐죠. 이때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제 방이 처음으로 생긴 날이었거든요. 집도 크고 좋아가지고 좀 어둡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방이 생긴 거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한 반년쯤 지나선가 자려고 누우면 물소리 똑똑똑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 또 뭐냐. 제가 또 잠기가 엄청 밝고 잠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그냥 집이 주택이다 보니 낡아가지고 물이 셀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가까이까지 꼭 났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뭐 미치는 거죠, 요거도. 그래서 이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자려고 누우면 새벽이니까 화장실 가는 가족들 소리 때문에 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잠깐 1-2시간만 기절하고 일어나는 거죠. 이 생활이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자기 전에 제 방문 앞이 주방이어서 싱크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제일 가깝게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꼭 확인하고 물 누구든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누워 잤었어요. 그래도 계속 소리가 났었죠.
나중에는 너무 짜증이 나니까 겨우 잠을 자는 것도 저도 한 일주일에 5일 정도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도 거의 못 자고 그냥 주말에 거의 몰아자다시피를 했었어요. 도저히 안 돼서 이날도 어김없이 소리가 나길래 참다 폭발을 했죠. 저도 뚝뚝뚝 소리가 나길래 문을 벌컥 열고 주방을 봤어요. 근데 물 떨어진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리만 나고? 근데 소리만 났던 거고 제가 문 열자마자 소리가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들어가자기는 너무 화가 나니까 오늘은 진짜 이거를 밝혀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거실이랑 주방을 막 두리번 보는데 갑자기 또 뚝뚝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큼성큼 다가가서 화장실 문 확 열면서 불을 켜서 확인을 했죠. 근데 여기도 물이 떨어진 자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보고 생각난 게 화장실에서 물 떨어진 소리가 내 방까지 들릴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허탈하죠. 예. 그래서 한숨 팍 쉬면서 문 닫고서 불 끄고 뒤를 돌았는데 거실 중앙에 어떤 할아버지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입으로 똑똑똑 거리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은 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일이지? 또 저는 귀신이랑 눈을 마주치고 나면 꼭 그 귀신이 적게는 한 2, 3일, 많게는 몇 달 정도로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거 겨우 자던 것도 못 자겠다. 자포자기를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바로 기절을 했죠. 근데 이 할아버지를 봐서 그런지 꿈을 꾸게 됐는데요. 갑자기 거실이 보이면서 거실 중앙에 화장실 가는 문이 있는데 그 앞에 한 2m 정도 될 만한 원형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돌로 막 쌓은 우물이요. 근데 거기서 백발에 쪽진 머리를 한 할머니가 물을 깃고 있어요. 그 물을 막 두레박 같은 걸로 기더니 그 물을 저희 거실에 쫙쫙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꾸고 나서도 거의 비몽사몽을 해서 출근 준비를 한다고 아침을 먹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어제 낮잠을 좀 자다가 물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더니 집 뒤에 보일러실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해준 건가? 저는 그 생각을 조금 했죠. 근데 이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던 사이다 보니까 물이 샌 것도 몰랐고 저희 가족이 들어오면서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위층에서 물값을 3만 원을 더 올려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족이 몇 명 안 되는데 2달에 물값을 한 8만 원 내고 있었던 거죠. 예.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 뒤로는 좀 희한하게 물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런 꿈도 안 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이렇게 지나갔나 보다 저는 오히려 시달리지 않아서 괜찮았다 생각을 했죠. 예. 그리고 제가 독립을 하게 됐어요. 독립을 한다고 좀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한날은 잤는데 꿈에서 주방에서 쪽문이 있는데 이게 마당이랑 이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로 정말 엄청 큰 구렁이가 뛰쳐나가는 꿈을 꿨어요. 이게 기어서 나가는 꿈을요. 꿈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뭐 무슨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고 다시 또 지냈는데 한 달 뒤에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는 2층에서 엄청 큰 구렁이가 스스스 기어내려오더니 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또 연달아 보니까 좀 희한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러면서 저는 독립 때문에 바빠가지고 정신을 못 챙겼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꾼 꿈이 또 구렁이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마당이 차 2대가 될 만큼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거기가 가득 찰 정도로 엄청 큰 구렁이가 배를 까짓고 뒤집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제가 독립을 하게 됐으니까 내가 나가는 거라서 이런 꿈을 꿨나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근데 며칠 안 지나서 아침에 다급하게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아침부터 전화하냐 그랬더니
천장이 내려앉았다, 물바다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에 다짜고짜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마치고 집에 가겠다. 그래서 저녁에 갔더니 우물이 있던 그 자리 천장이 정말 우물만큼 뻥 뚫려가지고 물이 뚝뚝 새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층에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1년 가까이 쌓여 있었던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장 뻥 뚫린 곳이 새카맣게 곰팡이가 다 썰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수는 잡긴 잡았는데 사람이 살려면 일단 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집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한 2주, 3주가 넘어도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막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게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집을 나가래요. 예. 집이 물을 먹어버리면 다시 보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대요. 썩어버린대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쳐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이참에 팔아버리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채 2년도 못 살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게 그 할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한 건가? 네,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그쵸. 저는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저를 괴롭히려고 그랬나 보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진짜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귀신이, 그러니까 사람이랑 좀 혼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랑 있다가도 얘기를 하다가도 뜬금없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무서워하니까 얘기를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예. 이게 일상적이라서 누구한테 얘기해주면 무섭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거의 좀 무덤덤해요. 이게 일반 삶인 거죠, 저는. 제가 네. 항상 네. 귀신 보시는 분들한테 아까도 그랬지만 네. 왜 이렇게 무덤덤하시지? 그때 당시처럼 무섭게 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일어나서 밥을 먹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요, 진짜. 아니, 내가 무섭지 않은데 어떻게 네. 무섭게 표현을 하지? 오히려 좀 그런 걸 스쳐가면서 좀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올 때는 사람인데 지나가다 보면 아닌 경우를 보게 되면 짜증이 나죠. 그날 하루 일진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만 네. 더 생각해보면 그게 또 맞는 거네요. 무덤덤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일상입니다. 그러면 백도라지님은 제 방송 보시면서 많은 네. 참여자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되게 공감이 네. 많이 되셨겠네요. 공감도 되지만 한편으로 저는 좀 심하게 당한 적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라서 신기할 때가 좀 많아요. 진짜 목숨까지 네.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네. 보면 단점은 공포 영화를 보러 가도 좀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네. 저는 항상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네. 백도라지님이 봤을 때 저건 진짜 귀신 잘 표현했다, 리얼하다. 네. 진짜 귀신 보는 분이 참여를 해서 제작에 기여를 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영화가 네. 있었나요? 외국 영화도 상관은 없어요. 글쎄요, 제가 되게 오래전에 봤던 건 조금 기억에 남는 건 DI였어요. DI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그게 진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 건데도 진짜 무서워요. 특히나 그 할머니 아세요 혹시? 이러는 할머니. 저는 그거보다 그 여자가 마지막에 저승사자들이 엄청 몰려서 차 사이에 서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 그 보고서 여자가 이제 패닉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부분을 정말 잘 표현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바닷가 가면 늘 해요. 사람들 많이 찾는 곳 가면 바다가 이제 어둠이 깔리면 사람들이 그냥 밤바다를 보는데 저는 거기 손이 다 올라있어서 이렇게 손이 흐느적거리는 걸 보거든요. 그 얘기 많이 들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같은 느낌인 것 같았어요. 확실히. 야, 이분 네. 어떻게 이렇게 참으셨을까 진짜. 익숙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백도라지님 한 네. 가지만 더 여쭙고 네네.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네네. 이야기가 더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끝이에요? 전혀 없습니다예요? 이 정도 길이로 2개 정도 있고요. 아하. 정말 짧게 짤두모식으로 하나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기억나는 건 그 정도예요. 일단 백도라지님은 감금이 되셔야 되겠네요. 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 네. 반응만 보고 제가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방 하나 비워드려라. 근데 확실히 네. 저는 이런 분들 안 믿어요. 처음부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뭘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 있죠. 네. 잘 안 믿어요, 이제는. 백도라지님 한 번만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참여하기 네. 전까지 긴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백도라지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이거 딱 5분밖에 안 가거든요. 그거를 한 번만 용기를 좀 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겪은 실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긴장을 좀 놓게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게, 참여하세요. 네, 별거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친구한테 재밌는 얘기 해준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네. 아무튼 오늘 백도라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네. 야, 참, 이 시들모를 진행하다 보니까 별의 별 일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사회에 얘기했을 땐 믿지도 않고, 사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은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다 정도로 생각만 해주셔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일들을 많이